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의 법칙은 복습을 안 할 거고요. 운동량, 충격량만 복습을 하면 사실 운동량, 충격량은 시험 대비 기간에 시험 전날이다라고 만약에 하면 운동량, 충격량 새로 진도 나가는데 한 15분 정도면 충분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운동량 P는 MV 이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보는데 시간 T와 P와의 그래프에서 뭐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P0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 T에서 운동량, 나중 운동량 P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를 하나 보게 되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P라서 이게 R자임 F다. R자임 F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충격량 때문인데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되죠.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얘를 충격력은 이렇게 바꾸면 시간 T분의 I 이렇게 되는데 얘가 충격량이라는 애가 뭘 의미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간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R자임 F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 그래프,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가 뭐냐면 시간 T와 F와의 그래프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놈이다 해도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뭐예요? 충격량이다.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충격량이다.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많이 쓰는 식이 F 곱하기 T는 델타 P, 즉 MV 나중 마이너스 V 처음이다. 그래서 V 나중, V 처음 정하는 거 그리고 V 나중과 V 처음의 방향 정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문제를 풀 때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울기 저쪽 왼쪽은 그래프 기울기를 가지고 뭘 문제를 풀고요. 오른쪽은 그래프의 면적을 가지고 뭘 풀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식을 응용해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둘이 충돌을 한다든가 아니면 둘이 용수철에 의해서 묶여 있다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든가 그래서 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저번 시간에 알게 됐었어요. 질량의 B는 가속도에 비하고 어떻게 해요? 가속도에 비하고 반비례한다는 거죠. 가속도에 비하고 반비례한다. 그래서 나중 속도에 비하고도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갖느냐 즉 변이에 관해서도 반비례했어요. 그죠? 네, 질량과 반비례. 예를 들어 질량의 B가 얘가 M이고 얘가 2M이면 얘가 나중에 속도가 나올 때 얘가 2V가 나오고 얘가 V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2X면 얘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는 X밖에 안 된다. 이거죠.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용수철이 A를 미는 힘 FA하고 용수철이 B를 미는 힘 FB가 같고 당연히 TA와 TB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아서 그렇다? 충격량이 같아서 그렇다. 그쵸?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문제 풀 게 많아서 복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순수하게 진도 나간 거 운동량, 충격량 위주로 복습을 하셨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 자, 45페이지부터죠? 45페이지. 자, 45페이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다. 115번에 보시면 이런 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오는 낙하산의 운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낙하산이 이렇게 있고 낙하산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 매달려 있다. 근데 얘가 왜 어째서 등속 운동하느냐?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물체의 무게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기의 저항이라는 게 있죠. 공기의 저항 F가 있는데 이 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있는 두 힘이다. 즉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이면 얘가 무슨 운동하게 되냐면 등속 운동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R자 힘이 0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자,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다? R자 힘이 0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애의 입장에서 보면 등속 운동하는 게 힘의 평형이다. 그죠? 그래서 힘의 평형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꼭. 힘의 평형이 하나가 뭐예요? 정지고 또 하나가 뭐죠? 등속 운동이고 힘의 평형 관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고 R자 힘이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운동 이거 등속 원운동이죠. 기억나요? 자, 이거 지구 주위를 누가 돌아요? 지구 주위를 달이 돈다. 그러면 달이 각 위치에서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고요. 각 위치에서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고 따라서 이거는 등속 운동이 아니다. 그죠? 왜냐면 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R자 힘이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 가속도의 크기 똑같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다. 그죠? 그래서 힘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90도를 이루는 그러한 운동이다. 아시겠죠? 이거 R자 힘이 0이 아닌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등속 원운동인데 선생님 그럼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등속 운동이면 힘의 평형이라면서요. 아니요. 등속 원운동은 힘의 평형이 아니다. R자 힘이 일정한 운동이다. 아시겠죠? 등속 원운동은 R자 힘이 일정한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구슬의 운동 이렇게. 자 빗면을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등가속도 운동하게 된다. 다만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가 변하지 않아야만 이거 빗면의 기울기가 안 변해야 등가속이에요. 빗면의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 빗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가속도 운동이지. 아시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127번까지 질문. 124번이요? 네, 124번 가겠습니다. 124번. 12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124번 보시면 뭐의 비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가속도의 비를 구하라 해서 A 라지 A 대 A 라지 B 대 A 라지 C를 구해라. 그럼 사실 딱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M 라지 A분의 FA 대 M 라지 B분의 FB 대 M 라지 C분의 FC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힘과 질량 뭐 이런 걸 넣으면 돼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의 질량은 얼마냐면 M이고요. 그 다음에 힘은 F를 주었어요. 두 번째 B의 질량 M이고 그 다음에 3F의 힘을 줬고요. 네, 세 번째는 2M이고 3F 이렇게. 그러면 뭐를 싹 지워버릴 수 있냐면 N분의 F를 싹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럼 숫자만 남겨놨을 때 1대 3대 2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다 2 곱하면 되죠. 2대 6대 3 이렇게요. 되셨나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이거 가속도의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속도에 관한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어디서부터냐면 지금
네, 121번부터 가속도의 법칙이죠. 쭉 해서 어디까지? 131번까지, 131번까지 계속해서 가속도의 법칙의 문제점.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30번 보세요. 130번의 답이 몇 번? 여러분 지금 그 130번 보시면 소래의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소래를 일정한 크기의 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반비례예요. 반비례. 아시겠죠? 네, 반비례니까 몇 번? 5번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답이 아마 잘못 나왔을걸요? 뒤에 5번으로 돼 있나요? 이게 답이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답이 다른 거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답이 5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30번 답을 5번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133번인데요. 133번. 자,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추가 있어요. 추가 매달려 있는데 실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A라는 실이 있고 B라는 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잡아당기는데 내가 잡아당기는 힘은 실 B에서 이렇게 F로 잡아당겨요. 자, 갑니다. 다른 힘들을 챙겨볼게요. 다른 힘이 뭐가 있냐면 이 추의 무게가 있어요. W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의 장력 T 뭐 이렇게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물체가 왜 처음에 정지해 있었냐면 무게와 장력이 같아서 정지해 있었어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F를 줘서 B쪽에서 F를 줘서 얘를 당기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느리게 먼저 설명할게요. 느리게. 빠르게 말고 느리게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면 FA하고 FB를 구할게. 자, 실 A에 걸리는 알짜임, 실 B에 걸리는 알짜임. 알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실 B에 걸리는 알짜임은 F뿐이에요. 내가 잡아당기는 힘 F. 됐죠? 근데 실 A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되죠? 실 A에 걸리는 힘은 추의 무게와 F가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잡아당기면 서서히 양쪽의 알짜임이 커지다가 그러면 실이 언제 끊어지겠어요? 실이 끊어질 만한 힘에 도달하게 되면 끊어지죠. 누가 먼저 도달하죠? 추의 무게가 더해져 있는 A가 먼저 그 실이 끊어지는 힘에 도달하죠. 그죠? 그러니까 느리게 잡아당기면 FA, 즉 A가 끊어져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당긴다 이거죠. 빠르게 당겼을 때 추와 실 B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빠르게 당기면 추의 관성 때문에 자, 추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F를 당겨주면 이 추의 F 관성력이라는 게 생겨요. 추의 무게에 의한 관성력. 되셨나요? 관성력 때문에 어디가 끊어지게 돼요? B에만 힘이 전달이 되죠. A에는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추의 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B가 끊어지게 된다. 자, 따라서 B가 빠르게 잡아당겼을 때 B가 끊어지는 건 결국 뭐 때문이다? 추의 관성 때문이다. 추의 관성 때문이다. 자, 갑니다. 기억. 현재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아까 설명했죠? W와 T가 일정하기 때문에 추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추에 작용하는 알짜임 0입니다. 현재는 0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 실 B에 걸리는 힘과 A에 걸리는 힘과 B의 힘은 크기가 같다. 아니요. 이거 알짜임이 달라요. 알짜임이 다르죠. 실 B에 갑자기 큰 힘을 당기면 실 A보다 B에 더 큰 힘이 걸린다. 왜? 추의 관성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왜 여러분들 털 뽑을 때 있죠, 털. 뭐 이렇게 옷에 삐져나온 그걸 뭐라 그러죠? 보풀하기? 보풀하기 이런 거 잡아당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빠르게 잡아서 아주 빠르게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제? 그러면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이 쭉 딸려 나오는 일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못하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쭉 하고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쭉 하고 빠지게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133번 공통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50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35번이요? 네, 135번 가겠습니다. 135번. 자, 135번에 보시면 책상 위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공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책상이 이렇게 있고 공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책상이 좀 두껍죠? 그럼 책상의 무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지.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려냐면 작반과 힘의 평형을 구하랬어요. 작반과 힘의 평형을 구해라.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말로 나오면 이거 문제 풀기가 되게 쉽다고 그랬어요. 작반은 A가 B를 뭐뭐하는 힘은 B가 A를 뭐뭐하는 힘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즉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가 박힌 두 힘을 찾아야 돼요. 자, 갑니다. 지구가 공을, 지구가 책상을, 책상이 공을, 공이 지구를. 그러면 누구하고 작반이죠? 주어 목적어가 바뀐 두 힘이니까 기역과 리을. 기역과 리을이 작반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힘의 평형 관계. 이거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A가 C를 뭐뭐하는 힘은 B가 C를 뭐뭐하는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직선상에 있는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같은 두 힘을 찾으면 평형이에요. 자, 갑니다. 목적어가 뭐냐면 공을, 책상을, 공을, 지구를. 그러면 공을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디귿.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말로 알려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되셨나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말이 없냐면 이런 말이 없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누가 누굴 떠받치는 힘 이런 거 있죠. 책상이 공을 떠받치는 힘, 지면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하나 힘을 분석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습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공의 무게가 있어요. 공의 무게가 뭐죠? 효영식, 이 공의 무게 뭐죠? 지구가 공을, 알겠죠? 이게 공의 무게예요. 이게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지구가 책상을,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구가 책상을, 그러면 뭐죠? 책상의 무게죠. 지구가 책상을, 되셨나요? 그 다음에 디귿, 책상이 공을, 이게 디귿, 그죠?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무슨 관계예요? 기역과 디귿은 공의 입장에서 왔을 때 무슨 관계? 힘의 평형 관계.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이 지구를이라니까 뭐야? 지구의 중심, 지구 질량 중심으로부터 공이 잡아당기는 힘, 리을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역과 리을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기역과 리을은 작반의 관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작반의 관계와 힘의 평형 관계를 구분해 두실 때 일단은 뭐가 편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구분해 두시는 게 되게 편해요. 주어 목적어가 바뀐 두 힘이 뭐라고요? 작반이에요. 그러니까 작반은 주어 목적어가 바뀐 두 힘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을 그러면 학생이 나를, 알겠죠? 무조건 그렇게 주어 목적어 바꾸면 작반이 됩니다. 오히려 좀 힘의 평형이 조금 어렵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40번이요? 140? 네. 140번 보겠습니다. 140번. 자, 140번에 보시면 외부에서 미는 거네요. 4kg짜리, 6kg짜리를 외부에서 밉니다. 자, AB가 있는데
얘가 4kg짜리고 얘가 6kg짜리고 얘를 20N으로 밀어요. 자, R자인 빠르게 구하는 방식 알려드렸죠? R자인 빠르게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질량비만큼 R자임이 생긴다. 그죠? 왜?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FA 대 FB는 M large A small a 대 M large B small a. 여기 왜 미천자 안 붙였어요? 둘이 같거든요. 같이 움직이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R자임의 B는 질량비예요. R자임의 B는 질량비. 근데 질량비가 지금 얼마냐면 4대 6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10 중에서 4가 어디 걸려요? A에 걸리죠. 됐죠? 그러면 A에는 8N의 R자임, A에는 8N의 R자임, 그 다음에 B에는 12N의 R자임, 12N의 R자임 이렇게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1번. 가속도의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1이에요. 자, 가속도의 B는 1대1이에요. 이거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지웠죠? 네, 1대1이에요. 두 번째.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겠습니까? A에 작용하는 R자임 8이에요.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12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A가 B를 얼마로 밀어줬을까요? FA가 B를 얼마로 밀어줬을까요? B가 R자임이 12N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를 얼마로 밀어줘야만 B에 12N이 생겨요? 12로 밀어줘야 12N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12N이에요. 놀랍게도 이 반대 개념이 하나 있죠. 반대 개념. B가 A를 미는 힘. 이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냐? B가 A를 미는 힘은 FBA 이렇게 쓸 건데 12N과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힘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A가 B를 얼마로 민다고요? 12N으로. 그럼 B가 A를 얼마로 밀어요? 걔도 12N으로 밀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 방금 전에 푼 이 140번은요. 전교생 다 맞춰도 나와요. 아시겠죠? 이건 전교생 다 맞춰도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A가 B를 12로 밀었기 때문에 B가 A를 12로 밀어요. 아시겠죠? 예, 전교생 다 맞춰도 나와요. 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 네, 다음 51페이지 갑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가볼게요. 51페이지. 자, 51페이지 없으세요? 41번? 143번? 1번, 3번? 오케이. 자, 141번부터 갑니다. 141번부터. 자, 141번. 철수가 있는데요. 철수는 80kg이 나가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줄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는 되게, 작아요. 자, 소형이는 굉장히 뭐가 작으냐면, 질량이 작네요. 자, 철수는 80kg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는 24kg, 48kg. 그런데 소형이가 먼저 당겼어요. 소형이가 먼저,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소형이가 한 줄의 양끝을 잡고 수평으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24N이 생겼습니다. 그죠? 되셨나요? 철수의 가속도는 얼마겠습니까? 자, 갑니다. 이게 문제에 힌트를 줬거든요, 사실. 원래 그렇게 24N을 그 방향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데 소영이가 당겼으니까 아마 24N으로 이렇게 당겼을 거 아니에요, 소영이가. 맞죠? 그죠? 근데 작반으로 어찌됐건 반대 방향으로 24N이 생겼죠. 결국엔 실이 철수를 당기는 힘도 24N이에요. 왜냐면 같은 실에 걸리는 힘이 다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장력의 특징. 같은 실에 걸리는 힘이 다를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철수도 24N으로 당겨진 거야.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럼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자, 철수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M 철수분의 F인데 지금 F가 얼마인지 알아냈단 말이죠? F가 얼마예요? 24N. 자, 철수의 무엇은? 철수의 그 질량은 80kg.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3, 8, 2, 24, 3, 10분의 3 뭐라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얼마요? 0.3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 143번도 장력 문제거든요. 그죠? 143번도 장력에 관한 문제. 물체 1kg짜리가 있고요. 자, A라는 애가 1kg짜리고요. 그 다음에 자, B라는 애가 3kg짜리네요. 그렇죠. 3kg짜리 B가 있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자,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주목. 자, 이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어떤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얼마가 생기냐면 WB가 생기고요. 여기에 WA가 생기죠. 그죠? 우리 무게 어떻게 구한다 그러냐면 MBG 이렇게 구해요. MAG 이렇게 구하죠. 되셨나요? 그럼 이쪽은 얼마냐면 1kg짜리 물체에 10. 얘는 3kg짜리 물체에 10. 그러면 30N과 10N이 서로 경쟁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 물체계 알짜임이 있는데 물체계 알짜임은 뭐에서 못 빼는 거예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죠. 그러면 30에서 10 빼니까 얼마요? 20N의 외력. 됐죠? 되셨어요? 확실해요? 됐어요? 자, 20N의 외력이니까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는 라지 M분의 F 이렇게 되겠죠? 라지 M은 뭐냐면 이 둘의 합이죠. MA 플러스 MB분의 20N 이렇게. 근데 MA하고 MB가 1kg, 3kg이니까 4kg 분의 20N. 그럼 결국에 얼마냐면 5m/s 제곱의 가속도.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속도 방향을 꼭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표시 안 하면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는 방법이 가속도의 방향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자, R자임의 방향 표시합니다. 가속도의 방향. B의 힘의 방향은 어디? 이 방향. FB. 근데 A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A의 방향. A의 R자임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FA. 요거 조심하셔야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었던 뭐예요? 장력 T,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되셨나요? 자, 네. 자, 여기다가 각각의 값을 넣어볼게요. FA의 값은 얼마일까요? 지금 가속도가 5m/s 제곱인데 질량이 1kg. 그러면 1 곱하기 5죠? 1 곱하기 5. 5N입니다. 그 다음에 WA는 얼마예요? 10N이에요.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운동 방정식을 보면 T에서 뭘 빼면 WA를 빼면 이게 A의 R자임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장력 T가 얼마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WA는 10N이고요. FA는 5N이에요. 그러면 장력이 15N이죠. 자, 다시 생각해봐요. 15에서 10을 빼니까 R자임이 5가 나온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속도의 방향을 체크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죠. 자, 이 장력 얼마죠? 지금 왼쪽에서 풀었으니까 알아요. 얼마예요? 15예요. 15. 왜냐면 같은 실에 걸리는 장력이 다를 수 없어요. 15예요. 되셨죠? 자, 갑니다.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30N이 있고요. R자임이 얼마냐면 R자임이 가속도가 5니까 3, 5, 15. R자임은 3 곱하기 5에서 15N이란 말이지. 되셨나요? 이제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30N에서 장력 T를 빼면
30에서 15를 빼면 15. 맞죠? 네, 이제 다 풀었어요. 알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두물체 가속도의 크기 얼마? 5m/s 제곱. 그죠?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R자임 15. B에 작용하는 R자임 15. 자, 그 다음에 줄에 걸리는 장력 얼마라고요? 15예요, 15. 되셨죠? Got it?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로 갑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물어보기 전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학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학도 몰 다음에 양적 관계 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이런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못하고 일과 에너지 가면 다시 일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단원 진도 나갈 때 조금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화학이건 물리건 지금 두 번째 단원을 2주 이상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이 파트가 안 되면 등가속도 운동하고 이 파트가 안 되면 그 뒤에 일과 에너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과 에너지를 내용 설명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일과 에너지 쪽 문제가 앞쪽 문제의 2배 이상 있거든요. 이유가 뭐게? 일과 에너지 문제가 전부 다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뉴턴의 운동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일과 에너지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문제는 세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합산되어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따로. 왜냐면 거기는 절대로 뭐가 없냐면 F는 MA 공식을 쓰는 게 없어요. 문제가. 근데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죠? 요 파트에 오면 F는 MA로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를 푸는 게 이쪽엔 그대로 문제풀이의 중간에 들어있어요. 알겠죠? 화학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단원이 안 됐는데 세 번째 단원 가봐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보가드로의 법칙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질문 나오는 걸 다 풀어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하고 그 뉴턴의 운동 법칙 문제를 잘 모르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진짜 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복습 프린트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148번 보겠습니다. 148번. 틀린 친구는 없는데요. 148번을 틀린 친구는 없는데 놀라워요. 왜 안 틀렸는지. 자, 보시면 얼음판 위에 있고요. 얼음판 위에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민다 이거죠. 누가 밀었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 힘이 있고 F 철수가 영희를 미는 힘. 그러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반작용이 생기죠. 작용에 의한 반작용 F 영희가 철수를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둘이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둘이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보시면 무슨 그래프가 나왔냐면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둘이 1초까지의 속도가 달라요. 영희는 1초까지 속도가 1까지 늘었거든요. 1까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철수는 그렇지 않아요. 철수는 어디까지만 늘었냐면 0.5까지만 늘었어요. 0.5까지만 늘었어요. 이렇게 됐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저번 시간에 겁나 열심히 설명했던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제가 하는 첫 번째 질문. 자, 언제까지 힘을 받았어요? 이거 언제까지 힘 받았어요? 1초까지 힘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힘을 받아야 운동 상태가 변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가 변하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초까지 뭘 받았다고요? 1초까지 힘을 받았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나중에 뭘 풀을 수 있냐면 이게 몇 뉴턴으로 서로 밀었는지 나와요. 뭐만 있으면? 질량만 있으면. 아시겠죠? 오케이. 1초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시간과 속도와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아, 영희의 가속도는 1초에 어떻게 해요? 1초에 1m/s가 변했어요. 1초에 1m/s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1m/s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철수의 가속도는 얼마라고요? 1초 동안 2분의 1m/s만 변했어요. 0.5만. 그죠? 그러니까 얘는 0.5m/s 제곱이에요. 자, 가속도에 비하고 질량비하고 무슨 관계를 했죠, 제가? 아까 복습할 때도 이거는 했죠. MB분의 MA는 A 라지 A분의 A 라지 B.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비례예요. 그죠? 지금 A 철수와 A 영희가 그죠? A 영희가 철수의 저기가 0.5고요. 가속도가 영희의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대2거든요. 가속도가. 그죠? 그러면 M 철수 대 M 영희는 어떻게 돼요? 2대1이에요. 철수가 2배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철수가 2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갑니다. 자, 여기서 1초 동안 두 사람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는 똑같다. 왜요? 자, F 철수 대 F 영희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됐어요? 이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철수가 영희를 밀면 영희도 철수를 밀죠. 작반으로 그냥 둘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푸른 데이터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봐요. 질량의 비가 2대 1이고요. 가속도의 비가 1대 2예요. 됐죠? 1대 1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질량의 비가 2대 1이고요. 가속도의 비가 1대 2예요. 그럼 당연히 힘의 비 1대 1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니은 영희의 질량은 철수의 2배이다. 거꾸로죠. 철수의 질량이 영희의 2배죠. 그죠? 철수의 질량이 영희의 2배.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초 이후에 두 사람에게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여기 주목. 이거 뭐죠? 지금 이 구간 뭐예요? 속도가 일정한 구간이죠. 그죠? 등속 운동 구간이에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등속 운동한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등속 운동해요. 무슨 뜻이라고요? R자임 0이라고요. 그죠?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등속 운동해요. 그럼 뭐야? R자임 0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R자임 0이고요.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등속 운동하면 R자임 0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R자임은 얼마라고요? 0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53페이지 갑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몇 번? 53페이지 없어요, 질문? 진짜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질문. 154? 3번, 4번. 네, 153번, 154번 갑니다. 자, 153번 갑니다. 자.
자, 여기 이제 물체가 하나 다 매달려 있는데 B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뭐가 달려 있냐면 질량 M인 A가 달려 있고 여기 실 P. 그 다음에 반대쪽에 2M짜리가 달려 있네요. 여기 큰 거 달려 있어요. 2M짜리 C가 달려 있는데 여기가 실 Q. 자, 이렇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됐죠? 야,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를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로 풀어도 되니까 너무 쉽다. 일단 이렇게 하죠. 외력부터 찾아야 돼요. 알겠죠? 네. 저번 시간에 왜 그 표에다가 우리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못 찾았어요? 외력 찾고. 두 번째 뭐 했어요? 가속도 찾고. 세 번째 뭐 했어요? 알짜임 찾고. 그리고 분석하죠. 다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무조건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외력을 찾고요. 두 번째, 가속도를 찾고요. 세 번째, 알짜임을 써놓고요. 네 번째, 이제 분석해요. 아시겠죠? 자, 합니다. 외력 찾을게요. 여기 얼마예요? 외력 2mg. 그죠? 여기 무게 mg. 외력 얼마예요? F 알짜임 얼마예요? 이 물체계의 알짜임은 2mg에서 mg 뺀 거. 즉 얼마야? mg예요. 선생님, B의 무게는요. B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기억나? B의 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체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수지강력 때문에. 아시겠죠? 받쳐주고 있잖아. 전혀 물체의 운동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알짜임 알았으니까 바로 가속도 구해야 되죠? 계속도는 뭐야? 자, 갑니다. 개 어려운 가속도. 그죠? 계속도. 자, 갑니다. 네. 윤서 실망한 거 아니죠? 에이. 자, 갑니다. 가속도는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리고 F. 자, 갑니다. 질량이 M 플러스 2M이죠. 그리고 외력은 mg예요. 그러면 M 쓱 지우면 4분의 G죠. 4분의 G. 이거 가속도가 4분의 G짜리구나. 이런 얘기죠. 가속도가 4분의 G짜리구나. 자, 세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G. 이게 이제 조교 욕을 좀 하자면 나는 이걸 수식 처리를 할 줄 아는데 얘는 수식 처리를 못하니까 선생님 수식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G가 어떻게 했냐면 지 맘대로 4분의 1 G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글 수식을 못해서 그랬단 말이야. 이거 지금 4분의 G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그러면 얼마야? 4분의 3mg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분의 3mg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가속도까지 구한 다음에 알짜임 구하랬죠? 기억나요? 자, 갑니다. FA 얼마죠? A의 알짜임 FA 어떻게? M 라지 A 곱하기 가속도 A. M 라지 A가 스몰 m이고요. A의 질량. 가속도가 4분의 G예요. 그러면 4분의 mg네요. 그죠? 4분의 mg. 자, 갑니다. 장력 T가 있는데요. 그죠? 그 장력 T에서 mg를 빼면 A의 알짜임인데 자, A의 알짜임이 4분의 G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력 T는 얼마냐면 넘기면 mg 플러스 4분의 mg죠. 아이고. 됐죠? 그럼 얼마야? 4분의 5mg죠. 4분의 5mg. 되셨나요? 4분의 5mg. 자, 따라서 장력은 4분의 5mg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디귿. P가 B를 당기는 힘과
Q가 B를 당기는 힘.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P가 왜 B를 당겨? 아, 이쪽으로 이렇게. 됐죠? TP. 두 번째, Q가 왜 B를 당겨? 아, 장력 TQ. 되셨나요? 얘 누가 크게? 봐요. 이거 알짜임 있어요, 없어요? 알짜임 있어요. 가속도가 생겼잖아요. 그죠? B의 알짜임 이 방향이에요. 그죠? 자, 얘하고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크니까 알짜임이 남았어요. 됐죠? 만약에 지금 예문처럼 얘하고 같으면 얘만 정지해 있어야 돼요. 얘는 정지하고 얘는 올라가고 얘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분명히 TQ가 더 커요. 그래서 TQ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TQ에서 TP를 빼면 B의 알짜임이죠. 됐나요? 그럼 TQ는 TP에다가 뭘 더해요? FB를 더하면 돼요. TP가 지금 4분의 5 mg예요. 맞죠? 장력 4분의 5 mg. 자, 갑니다. FB가 얼마예요? FB. 질량이 m이죠. 가속도가 4분의 g예요. 4분의 mg. 자, 4분의 6 mg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2분의 3 mg가 TQ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와 상관없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그러면 물체 C에 대해서 물체 C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2m짜리 물체 C에 대해서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 WC가 있는데 이게 2mg죠. 그러니까 위의 방향으로 TQ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알짜임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알짜임 FC예요. 맞죠? 그럼 운동 방향식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 빼면 WC에서 TQ를 빼면 이게 FC가 돼야 되죠. 되셨나요? 자, 따라서 TQ는 WC에서 FC 빼는 거예요. WC는 EMG고요. FC는 얼마죠? FC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EMG에서 뭐 빼야 돼요? 2분의 mg 빼야 돼요. 그럼 얼마요? 2분의 3mg. 같죠? 같죠? 맞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153번 풀어보셨습니다. 154번 갈게요, 그럼. 자, 154번.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4번에 질량 2kg인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는 1kg짜리고 얘를 줄에다 매달았는데 2kg짜리 물체구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뭐에다 매달았냐면 그 정도로 해야 매달았는데 여기 1kg짜리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구나. 아, 3kg짜리 물체가 있구나.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구하라냐면 요게 가 케이스고 요게 나 케이스니까 가 나에서 A 가 대 A 나, 즉 가속도 비를 구하래요. 됐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빠르게 풉니다. 이번엔 빠르게 풀게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요. 이렇게 얘기해. 자, 봐. 2kg짜리 물체니까 여기 20N이 있어요. 그럼 장력 얼마가 있을 거고요. 그 장력에 의해서 A가 당겨졌을 거예요. 맞죠?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20N 가지고 얼마짜리가 움직여야 돼? 20N짜리 가지고 3kg짜리 물체계 전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냐? 1 플러스 2kg 분의 20N. 이렇게요. 되셨나요? 자, 3kg짜리 물체계 전체가 20N으로 움직여요. 자, 다시. 자, 이제 갑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이 방향으로 30 있죠? 이 방향으로 얼마 있어요? 10이 있어요. 그럼 외력이 얼마예요? 30에서 10을 뺀 20으로 가죠? 되셨나요? 30에서 10을 뺀 20으로 가죠? 자, 질량 얼마예요? 질량 하나가 1, 하나가 3. 됐죠? 그럼 위에가 둘 다 20이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아래 숫자만 남네요. 얼마예요? 3분의 1 대 4분의 1. 그럼 얼마야? 4 대 3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Got it? 됐어요? 오케이.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장력비 구하라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장력의 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가속도의 비를 구하래요. 가속도의 비는 정말 저렇게 짧게 나와요. 자, 갑니다. 그러면 자, 55페이지. 5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 163? 네, 163 갑니다. 163. 자, 이제 163번. 준비되는 대로 가볼게요. 16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질량 M인 물체가 A라는 애가 있는데 M이래요. 근데 얘가 날라옵니다. 얼마로 날라오냐면 2V로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던 B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2M이래요. 근데 이제 정지되어 있었어요, 둘이. 자, 충돌하고 난 다음에, 신기하네. 자, M인 I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V로 날아가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2M인 애가 2M짜리 애가 이제 앞으로 갑니다. B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기억. 물체 A가 물체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맞죠? 그러면 나중 속도를 알아야겠네요. 됐죠? 네, 나중 속도를 알아야 돼요. 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 PA 플러스 PB는 PA 다시 플러스 PB 다시 이렇게 해서 나중 속도 하나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뭘 모르냐면 얘를 몰라요. 얘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 되셨죠?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M 곱하기 2V.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봐요. 내가 2V라고 하기로 하고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를 선택했죠. 그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계속 플러스예요. 아시겠죠? 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그럼 얘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얘 마이너스예요. 됐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더하기 2M 곱하기 빵. 속도가 없어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PA 다시. 질량은 M이고요. 속도는 마이너스 V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운동량의 방향 틀리지 않으면 안 틀려요. 근데 운동량의 방향 틀리면 답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운동량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1학년과 2학년에서 운동량, 충격량이 다른 거 딱 한 가지예요. 2학년 문제는 무조건 방향 때문에 틀려요.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서 속도가. 알겠죠? 2학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내요. 방향 있는 물리량에 관한. 알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뭐 V- 이렇게 할까요? V-? 되셨나요? 오케이. 자, 2m 곱하기 V-. 선생님, 여기는 왜 마이너스 안 붙여요? 그럼 큰일 나요. 이거 플러스예요. 오른쪽으로 가죠. 화살표. 플러스예요. 되셨죠? 자, 갑니다. 그러면 m은 지워도 되겠네. m은 지워도 되겠네. m은 지워도 돼. m은 지워도 돼. 됐죠? 자, 갑니다. 2v 그냥 있고요. 2v. 자, 이거 마이너스 v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v는 여기 남아있는 게 2v- 이렇게 해요. 됐죠? 자, 따라서 v-는 2분의 3v. 이렇게. 됐죠? 2분의 3v. 자, 갑니다. 기억. 자, 물체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IA를 구하세요. IA는 델타 PA를 의미합니다. 되셨나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됐죠? 그러면 PA 나중 마이너스 PA 처음 이러면 되죠? 됐죠? PA 나중은 M 곱하기 마이너스 V고요. 마이너스 PA 제로 처음은 M 곱하기 플러스 2V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MV를 받았죠. 되셨나요? 자,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크기 3MV입니다. 자, 충돌 후, 맞다.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뜻이게? 봐요. A가 와서 꽝 충돌했단 말이지. A가 와서 충돌했단 말이지. 그러면 A가 와서 B하고 충돌할 때, A가 여기 와서 충돌할 때 B는 A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쵸? FB가 B가 A를 미는 방향 왼쪽이죠? 왼쪽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냐? 충돌 후를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충돌 전을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충돌 후의 운동량은 충돌 전의 운동량과 같죠?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 얼마예요? 2mv. 됐죠? 충돌 전에 얼마예요? 2mv.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물체 B의 속도는 2분의 3v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오케이.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70번이요) 70? 오케이. 75? 네. 자, 그러면 164번, 170번, 174번, 175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6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실험 대비해서 동일한 수의 A, B를 용수철로 압축시킨 다음에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XA, XB였다. 자, 속력의 B와 이동거리의 B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뜻이죠. 아까 다른 문제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두 개가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시간대까지. 기억나요? 그죠?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 뒤로 자, 힘을 받는 시간대가 끝나고 나면 둘 다 등속 운동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갔습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갔습니까? 요게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면 요게 XB고 그다음에 요 면적이 XA예요. 됐죠?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t인데 뭐가 다른 거죠? 속도가 다른 거죠? 결국 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VA 대 VB는 타임 t분의 XA 대 타임 t분의 XB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동일한 시간 동안 간 거리니까 결국 변이와 속도가 같다. 이게 첫 번째 기억의 풀이고요. 두 번째, 추의 질량과 관계없이 XA와 XB는 항상 일정하다. 아니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MB분의 MA는 A 라지 A분의 A 라지 B는 V 라지 A분의 V 라지 B는 XA분의 XB. 자, XA분의 XB 질량과 역수관계입니다. 알겠죠? 질량과 역수관계. 자, 갑니다. B가 A에 더 큰 힘을 작용하였으므로 아니요.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기본 가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용수철이 A를 미는 힘과 용수철이 B를 미는 힘이 어떻게 해요? 크기가 같을 때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0번 갑니다. 170번. 자, 질량이 각각 1kg, 2kg인 물체가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자, 갑니다. 1kg짜리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2kg짜리가 떨어지는데 이게 둘 다 높이가 10m다.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단, 공기 저항이나 마찰 무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통과해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 없이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자신의 무게, 즉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가 자유낙하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M1G, M2G 이렇게 되겠죠? 힘이, 작용하는 힘이.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두 개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같은 시간에 도착해요. 아시겠죠? 두 번째, 2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다. 당근이죠. 이쪽은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0이에요. 됐죠? 당연히 2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큽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가속도는 같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런 거거든. mg로 움직이는데 그게 ma야. 그러니까 결국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예요. 양쪽 다. 아시겠죠? 양쪽 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다. 자, 그다음에 리을로 갑니다. 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다. 이렇게 되는데, 네, 높이가 같으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높이가 같으면 도착하는 시간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 174번 5번도 있죠. 자, 174번부터 갑니다. 174번. 질량이 3kg, 2kg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kg짜리 물체 A와 2kg짜리 물체 B가 연결되어 있는데 압축시켰다 놓았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2kg짜리 물체의 3m/s의 속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3kg짜리 물체에는 속도가 얼마 나오죠? 2m/s 나옵니다. 그죠? 질량비하고 가속도비, 질량비하고 속도비 여기 써 있잖아요. 반비례합니다. 아시겠죠? 반비례.
자, 질량비가 3대 2면 속도의 비는 2대 3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이때 물체 B가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일 때 물체 A의 운동량의 방향, 어느 방향? 왼쪽이죠. 왼쪽.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 P는 mv 3kg 곱하기 2m/s에서 얼마야? 6kg m/s. 이렇게 되셨죠? 오케이. 자, 175번 갑니다. 175번 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량 2kg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다. 동글뱅이로 그릴게요. 편하게. 자, 2kg짜리 물체가 얼마로 움직이고 있냐면 10m/s로 움직이고 있다. 이 물체에 100N을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얘한테 F를 100N을 줬고요. 그리고 시간을 몇 초 동안 작용했냐면 0.2초 동안 작용했대요. 그죠? 충격량이 얼마냐? I는 FT니까 얼마야? 100N 곱하기 0.2초예요. 100N 곱하기 0.2초. 됐죠? 20N를 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되셨나요? 됐어요? 네. 앞에 있는 거 두 개 다 페이크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의 중간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속도가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지. 속도 얼마게요? 2kg짜리 물체의 속도가 v' 이렇게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 현재 20N인데 20N를 더 줬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40N죠? 그럼 얼마예요? 20m/s. 아시겠죠? 이런 과정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요것만 물어봤어요.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76번부터 185번까지. 뭐가 있을까요? (176번) 오케이. 176번. 자, 176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질량이 50kg의 물체예요. 여기 4m/s로 달리고 있던 애가 있는데요. 자, 범준이의 카트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10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자, 10초가 지나고 나서 속도가 6m/s가 됐어요. 이런 소리예요. 자,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풀이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알짜임 구하려면 F는 MA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질량이 50kg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속도만 하면 되죠. 가속도는 시간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50kg 곱하기 시간이 10초. 나중 속도가 6m/s고요.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4m/s예요. 그러면 10분의 2가 되죠? 자, 50하고 10하고 나눠서 5고요. 위에 5, 2, 10에서 10N 이렇게. 되셨나요? 자, 다른 방식도 있는데요. 자,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니까 F를 구하라 그러면 델타 T분의 I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뭐가 되죠? 델타 P죠. 그러니까 결국엔 델타 T분의 M V-V0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요, 쟤하고. 자, 봐요. 계산할 때 50kg짜리가 나중 속도가 6이고요. 처음 속도가 4고요. 그 다음에 10초 걸렸어요. 이렇게. 계산이 똑같죠?
10N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이번 주는 숙제가